네, 안녕하세요. 베러입니다. 이번에는 그 XRP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3년 전에 코인판 커뮤니티의 이 프리맨 33님이라는 분이 이제 좀 잘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걸 논거로 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게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좀 확신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XRP가 왜 이제 이렇게 호재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코인들보다 뛰어난다고 하는데 왜 가격은 좀 바닥에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XRP는 송금을 목적으로 발행된 리플사의 코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리플의 송금 시스템 위에서 사용되는 코인이죠. 그래서 리플의 송금 시스템을 떼어놓고 본다면 비트코인처럼 XRP는 스스로의 가치가 있을지, 만약에 가치가 없다면 XRP는 그냥 리플사의 배만죽 불리는 주식일 뿐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비관론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 또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3년 전에, 이제 3년 전 버블장이 왔을 때 당시에 이제 글이 써진 거라,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금보다 더 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코인들이 버블의 정점에 달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왜 오르는지도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XRP만큼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뭔가 비전이 확고했었는데요. 리플이 이제 송금 기술을 기반해서 사용되는 XRP는 기대 가치로 평가되는 코인이 아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송금이 이루어질 때 그 가치가 정해진다. 송금의 주체이자 실사용자인 은행들이 XRP를 브리지 통화로 사용하게 되면 이론상 1XRP는 예를 든 거지만 일불의 가치를 지니는 매개화폐의 기능을 지닌다. 이 부분에서 이제 브릿지 통화로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리플 사이트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항상 이제 CBDC를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 CBDC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리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이 이제 각국에 지금 보시면 이제 달러, 그리고 이제 뭐 유로화, 뭐 그리고 엔화 등 이제 여러 이제 각국의 화폐들을 이렇게 브릿지로 엮어서 국제 송금망을 연결해 주겠다. 그게 이제 리플사의 방향이죠. 그리고 이 지금 각국의 화폐들은 CBDC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법정 화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송금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려면 이제 각국의 은행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의 은행권들이 연결돼서 이걸 그 화폐를 잘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리플이 하겠다. 원래는 이제 스위프트라는 이제 금융 송금망을 대체하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혁신적인 거를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많은 은행과 금융기관 그리고 송금회사에게 배포하겠다라는 게 포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플의 가격이 어떻게 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단순히 이제 계산할 때 만약에 200개의 금융사가 있다고 하고 그걸 지금 이제 에스크로된 것만 가지고 봤을 때 이제 총 XRP는 1000억 개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뭐 풀린 건 상관없이 이 에스크로된 건 550억 개를 가지고 이 금융사한테 나눠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2억 7,500개가 됩니다. 200으로 나누면. 그러면 대략 이제 3년 전 기준으로 하루 국제 송금량이 약 5조 원인데, 이걸 2억으로 이렇게 나누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XRP를 이 550억 개를 가지고 이제 5조 원을 나누게 되면 몇 개 안 남죠. 그러니까 XRP가 조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XRP의 가격이 올라야만, 이거를 이 리플망을 쓴다고 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XRP를 만약에 1000개를 가지고 만약에 교환을 하다가, 만약에 XRP가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 XRP 1000개 말고 한 100개 정도로도 이제 은행끼리 옮기면 똑같은 아까 1000개만큼의 값어치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적은 리스크로 효율성이 증가되고 은행 자산의 유동성이 이제 장점으로 여겨지겠죠.
그래서 XRP의 상승은 기대치가 아니라 필연적 결과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최근에도 오늘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부탄과 파트너십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은행들 간에 지금 커넥션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XRP가 점점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RP가 실사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XRP가 많이 은행 금융권들에게 풀리면 풀릴수록, 그리고 세력들도 이걸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XRP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호재가 나오면 오르는 코인이 있는 반면에 XRP는 전혀 아닙니다. 뭐 어디 거래소가 상장이 되든 뭐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든 세력이 활동되든 결국은 XRP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 그리고 수많은 은행에서 사용이 되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땐 평가하기가 어려울 만큼 값어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냐면 단기간에 대한 투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은 지금 성장세에 있고 계속 이제 올해 연말까지 불장을 가겠다라는 확신은 있지만 결국 저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정말 이 XRP를 왜 투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미래의 생산성을 한번 눈여겨는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가치 투자 중에 하나고 이게 사놓고 좀 홀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리플을 투자하면서 이 리플 코인이 왜 가격이 오르지 않고 왜 이제 리플만 안 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확실히 해놓는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성장이 돼서 이제 결국 가격이 올랐을 때 나중에 훗날 이런 식으로 투자 철학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결국엔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다.